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센터 김동원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 대비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이후에 반도체 수급, 전망과 가격, 그리고 수요 촉진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중심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OLED가 메타버스와 TV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T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바닥 이후에 하반기부터 개선을 전망을 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LCD 디스플레이가 4분기에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의 관점에서 보면 내년 1분기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 2분기 이후 개선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도 상반기 이후에 점진적인 회복 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하락 사이클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하락 사이클은 코로나 이후에 내구재 수요의 정점 이후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긴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즉 핵심 부품의 공급 차질 영향이 더 커 보입니다. 이 같은 공급망 차질은 생산 캐파 증설과 위드 코로나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로 인해 내년 2분기 이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예상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인데요. AP, DDI, 그리고 SoC 등과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의 공급 부족 강도는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그 강도는 2분기 이후에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산 차질 요인은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1분기 이후 해소를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2월의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장의 가동이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이 끝나는 1분기 이후에는 중국의 생산 차질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 대비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반도체 사이클을 보시면 오르는 업 사이클, 상승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한 18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사이클의 주기와 진폭이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과거 반도체 수요를 보시면 PC와 스마트폰 같은 소비자 중심의 B2C 제품군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서버를 신규 증설하면서 B2B향 서버의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의 사이클과 진폭이 상당히 과거 대비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서버향 수요의 증가, B2B의 제품 비중 확대가 첫 번째로 반도체 사이클의 주기와 진폭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버가 과연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차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램의 경우에는 내년도 기준으로 서버가 34%까지 수요 비중이 올라와서 스마트폰 이후로 두 번째로 큰 수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엔터프라이즈 eSSD의 비중이 22%까지 올라와서 전체 낸드 수요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측면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다운 사이클에서 공급의 결정 변수는 재고와 투자입니다. 그럼 재고가 한번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재고라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급사 재고가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고객사의 재고가 있는데 현재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급사의 재고는 평균 1.5주 수준으로 정상 3주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재고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가격이 하락할 때 급락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해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재고 수준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입니다. 글로벌 D램과 낸드의 투자가 2021년 올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D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마이너스 5%, 플러스 5%, 낸드는 마이너스 6%로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패턴이 과거 대비 달라진 이유가, 과거에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장비를 발주를 줘서 라인을 셋업하는 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미 공장을 지어놓고 시장 수요에 따라서 장비를 적기에 발주하는 형태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은 투자를 언제든지 시장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다운사이클을 감안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비트 그로스, 비트 출하량이라고 하는데요. D램의 경우에는 올해 30%가 거의 넘었습니다. 낸드는 거의 50%에 육박을 했고요. 내년도 글로벌 D램의 빅그로스는 15에서 20%, 20% 미만이 될 것 같고요.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도 30% 수준으로 공급이 대폭 축소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메모리 투자 부분인데요. 과거 10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와 같은 메모리 투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 성장이 정체되고 캐파가 계속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모리 업체가 비메모리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비메모리 투자가 연평균 7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22년부터 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비메모리 투자는 15조 원으로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를 선행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공급 축소 효과가 과거 대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다운사이클 기간에 메모리의 공급 과잉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공급 과잉의 강도는 내년 1분기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분기의 정점을 확인한 이후 2분기부터 점차 감소를 나타내며 하반기에는 쇼티지 상황의 메모리 수급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고객사가 내년 상반기에 갖고 있는 메모리 재고를 소진을 하고 2분기부터 신규 주문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D램과 낸드 가격은 하반기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 D램의 가격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약 9개월 동안 21% 하락을 거친 이후에 3분기에 5%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내년 2분기 이후 하락폭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수요 증가 요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 증가 요인은 서버의 교체 수요 도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7년과 18년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서버 업체들이 AI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서버 증설을 대폭 늘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버라는 것은 많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마다 서버의 CPU와 D램을 갈아줘야 되는데요. 이 교체 주기가 원래는 올해 도래가 됐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이연됐습니다. 이유가 인텔과 AMD가 서버용 신규 CPU를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출시를 하면서 수요 자체가 이연 수요,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인텔이 내년 2분기 10나노 기반의 사파이어 래피즈의 CPU 출시가 서버의 교체 수요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4대 데이터 센터 업체,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4개 업체의 합산 설비 투자가 내년도에 올해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업체들의 수익성조차도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 신규 CPU 출시로 인해 서버의 신규 증설과 교체 수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두 번째 수요 증가 요인은 먼저 5G입니다. 전 세계 14억대 스마트폰 중에서 5G의 보급률이 내년에 63%, 23년에 78%, 거의 2년 후에는 10대 중에 8대가 5G 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5G가 4G 폰 대비 메모리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컨텐츠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DR5입니다. DDR5는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높아서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신제품,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신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에 DDR5의 출하 비중은 5% 수준으로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년에는 전체 수요의 5분의 1까지 DDR5가 차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OLED 중심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와 메타버스 관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내년부터는 메타버스 시장이 커집니다. 이유는 애플이 XR이라고 하는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요. XR 기기를 출시를 합니다. 이 XR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머리에 이렇게 착용하는 VR이나 AR의 합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애플은 이 XR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왜 진입을 하느냐?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정체가 됐죠. 그러면 향후에 넥스트 아이폰으로 메타버스용 XR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사람이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응답 속도라든지 해상도라든지 경량화라든지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OLED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시장 확대는 OLED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OLED의 수요는 TV입니다. 글로벌 TV 시장은 2억 2천만 대에서 성장이 정체되거나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OLED TV 수요는 매년 100만 대 이상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TV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TV 시장이 전년 대비 거의 성장이 정체된 수준에도 불구하고 1000불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2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C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CD 패널 가격은 6월 이후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 업체들의 캐파 증설 영향인데요. LCD 패널 가격은 내년 1분기 바닥을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패널 가격이 내년 1분기에 현금 원가 수준에 근접하고 중국 업체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가동률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LCD 시장은 중국과 대만, 중화권 업체들이 81%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LCD 시장에서 출구 전략을 본격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L8-2 라인, LCD 라인은 내년에 가동 중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OLED 중심의 사업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OLED TV 시장 진입 가능성입니다. KB증권에서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 없이 차별화된 마케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협업에 성공한다면 OLED TV가 중국 중심의 LCD TV 시장을 깨고 TV 시장의 표준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탑픽스입니다. 탑픽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내년 상반기 바닥을 형성하고 특히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비메모리의 영업이익 비중이 올해 3%에서 내년 7%로 증가하면서 분기 평균 1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시장의 구조조정이
턴어라운드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내년 11조 원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과거 10년간 LCD 가격 사이클에 따라 수익성이 급변동되는 상황을 보였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형 OLED와 중소형 OLED가 흑자 전환하면서 LCD 부분의 감익을 충분히 상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